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요새 이제 폭락 주장하시는 분들, 하락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고, 보시면 대형 채널이나 공영 채널에서 그분들을 많이 초대를 해요. 그분들을 초대한다는 건, 또는 저 같은 사람들을 초대한다는 건 저희의 말이 맞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초대했을 때 조회수가 많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유튜브는 그런 곳이에요. 조회수가 많이 나와야 그 채널이 커지고 모든 게 원활하게 돌아가거든요. 일단 그거 알아두시면 좋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일단 올해 내년 수도권이나 서울에 내 집 마련하자, 전세 월세가 아니라 내 집 마련하자, 다주택자에 대한 의견도 또렷하게 있는데 그건 워낙 좀 복잡하고, 유튜브는 보시면 오해를 굉장히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그런 오해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강의에서 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쨌건 이제 그쪽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이미 시장은 하락 중이고 앞으로 더 하락할 거고, 뭐 30%다 50%다 하락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그분들도 마찬가지고 미래를 맞출 수 없는 건 똑같아요. 그건 서로 다 인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여태까지 제 이론을 쭉 말씀을 드렸어요. 매일매일 영상을 올리면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 제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 지금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만 가지고 시장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시장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증거로 똑같은 지역과 똑같은 기관에 대해서 언론사마다 주장이 완전히 상반된 결과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심지어 제가 매도가 되던 안 되던, 매수를 하던 못하던, 산 다음에 더 떨어지던 다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심지어 지금 시장에 나가면 어떤 특이성이 있는지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영상을 보시고, 제 영상을 잘 보시고 댓글이 있잖아요. 아마 이제 요새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지금 내 집 마련하자고 하는 제 영상이 약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좌표? 뭐 이런 게 돼서, 제가 채널이 대형 채널도 아닌데 그런 댓글들을 다시면 그거를 읽고 불안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좀 말씀드린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이거는 알고, 제 영상이 아니라 이거는 알고 그 댓글을 읽고 나서 불안해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주로 내용이 뭐냐면은, 봐라,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봐라, 너 팔지? 너 남한테 물건 떠넘기지 않냐? 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이제 건설사나 너 같은 사람들이 선량한 사람들한테 물건을 네가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아먹는다. 요게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하락할 거니까 네가 팔아먹는 게 아니냐. 요 얘기를 또 하고 있고, 요런 쪽이 좀 많습니다. 네가 산 가격보다 비싸게 왜 파냐? 그리고 너는 얼마 안 되면 이제 약간 망할 것이다. 뭐 이런 주로 내용. 이미 시장은 하락 중이다. 이런 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예전에 월급쟁이 생활하던 때의 제 마인드거든요. 근데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보시면은 사람이 대화를 할 때 예를 들면서 주제를 회피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 예가 그렇게 들리시면은 걸러내시면 돼요. 근데 전 아니라고 봐요. 자, 보십시다. 첫 번째로 주식시장으로 좀 가볼게요. 전 주제 바꾸는 거 아니에요. 들어보시면 이해할 거예요. 주식시장으로 가볼게요.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아니면 미국의 테슬라나 애플, 아니면 뭐 저기 멀리의 TSMC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테슬라를 기준으로 봤을 때 예전에 10배 정도가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지금 테슬라를 사는 사람들은 예전에 한 반도 안 되는, 반이 아니죠 여러분, 솔직히 10% 20%의 가격이잖아요. 반의 반 가격이라 할게요. 그럼 지금 테슬라를 사시는 분들은 반의 반 가격에 사셨던 분들이 던지고 폭리를 취하고 나가는 거니까 그분들은 범죄자들인가요? 아니죠. 그 생각 해보신 적이 없죠. 지금 주식 사는 사람은 사는 사람이고, 그때 산 사람들은 사는 사람들이죠. 이게 시장 가격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지분 다르지 않냐고 하실 거 아는데 잠깐만요. 그래서 상승기 때 나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 주식에서 하락기 때 말고 상승기 때 엄청 상승하는 게 있어요. 뭐냐? 난 이 기업과 동행하는 거다. 나는 동업자다. 나는 회사에 투자한 거다. 이 회사의 미래와 주식은 동등하다. 기업이 이득을 내면 주가는 반드시 일치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리서치를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딱 맞는 원리가 있으면 부자가 엄청 많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상승장에서 나와요. 왜 이런지 아세요? 왜 이러냐면, 이거는 펀드 매니저님이 해주신 얘기예요. 자, 테슬라가 10배가 올랐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팔 때 누가 사야죠.
그럼 그 사람들한테 살 때 이유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이유를 주면 될까요? 그래요. 넌 테슬라랑 동행하는 거야. 네가 테슬라를 늦게 알아본 것뿐이야. 이제 시작이야. 이거를 사야 테슬라가 더 성장을 하고 너랑 같이 가는 거야. 이거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올라갈 때는 당위성을 줘요. 주식을 원래 살 때는 주식을 사고 파는 사람들은 죄다 돈 벌려고 사는 거예요. 아니라는 분들은 그냥 댓글 다세요. 주식 하시는 이유를 적어주세요. 나는 정말 하늘의 맹세코 내 이름과 모든 걸 걸고 난 주식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다. 적어주세요. 제가 혹시나 모르면 공부를 할게요. 근데 저는 제 주변은 99%가 아니라 100%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혹시 회계 처리 때문에도 있지만 그것도 결국엔 돈 벌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쨌건 이런 상황에서 당위성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이 당위성을 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왜?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이거든요. 세입자가 살든 내가 살든 누군가 거주해야 되는 공간이니까 이건 사야 되는 당위성이 올라갈 때도 내려갈 때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진짜 재밌는 게 있어요. 내려갈 때는 이 당위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전세 시장으로 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실제로 이용해야 되는 거니까 부동산이 내려갈 때는 집을 안 사고 전세로 사는 걸 택하고 부동산이 올라갈 때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전세가 아니라 매매를 택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누군가 집을 샀죠? 집을 산 다음에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집을 팔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왜 사겠어요? 맞아요. 일단은 첫 번째로 내 집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전세나 매매 중에서 전세가 아니라 매매를 택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사를 가기 싫든 인테리어를 마음대로 하고 싶든 이 집에서 오래 살고 싶든 간에 아니면 올라갈 것 같든 간에 사실 올라갈 것 같다는 것도 상당히 강력하죠. 이 사람이 택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잘못 표현하고 있는 게 누군가한테 떠넘긴다, 팔아먹는다는 표현을 쓰시는 거는 농담이 아니고요. 집을 사시는 분에 대한 모욕이에요. 근데 쉽게 댓글 쓰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그냥 키보드 워리어인 거예요. 그럴 용기도 없고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으시잖아요, 사실. 이 사시는 분들은 대출에서부터 향후 계획, 전세로 갈지 매매로 갈지 모든 걸 계산하고 하신단 말이에요. 물론 지방장애, 유동성이랑 다주택자 투기꾼들이 판치는 것은 아닌 거 저도 인정하죠. 제 강의 들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제가 그걸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강조한다는 거. 여긴 투기꾼 판이다. 망할 수 있다. 이건 다 탐욕이다. 다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지금 수도권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참고로 저는 거래를 했는데요. 제 물건이 솔직히 주로 팔리는 가장 큰 이유는 세입자분 만기가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사시는 분은 좀 놀라긴 했어요. 일단 제 집을 사신 다음에 전세를 놓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요번에 갱신권을 쓰고 자기 만기에 다다라서 이 집으로 옮겨오겠다는 거예요. 엄청 스마트하죠. 갱신권이라는 좋은 제도를 한번 쓴 다음에 그 다음에 갱신권이 없어지면 전세가가 폭등을 할 거니까 제 집을 미리 사놔서 제 집은 전세를 놓은 다음에 입주자, 본인 집주인이 실거주 할 거니까 그분을 내보내고 들어가겠다는 거잖아요. 감탄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잔금 실외 때문에 좀 말씀이 있었고 말씀을 드렸어요. 난 종부세가 얼마 나온다. 선생님이 이 집 가시면 종부세가 얼마 나오냐 비교해보고 내가 더 많이 나오면은 잔금일을 좀 바꿔가지고 좀 깎아드리고 선생님이랑 나랑 종부세가 똑같으면 깎아드릴 이유가 없죠. 그분도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대화를 많이 했고 거래를 잘 했고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많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사시는 분들 중에서 대다수는 다 생각이 있어요. 뭐 다주택자나 건설사가 물건을 떠넘긴다? 그냥 마인드 자체가 희생양인 거예요. 나는 피해자고 나는 항상 당하고 살고 지금 자기 상황이 안 좋다는 뜻이죠. 저도 유감스럽긴 해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왜 항상 피해자 모드예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어디 가서 자기가 큰 소리 칠 땐 큰 소리 치시잖아요. 가게 가시거나 식당 가시거나 부모님한테 큰 소리 치시잖아요. 근데 왜 밖에 나오면 피해자 코스프레냐고요. 그러면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어제 그 집을 팔고 싶다고 팔려요? 여러분? 팔릴까요? 안 팔려요. 지금 그분이 사는 이유는 전세가가 올라가는 걸 캐치를 하고 방법이 없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분이 저랑 계약을 할 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아, 몇 년 전에 살 걸.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 이 마인드라고요. 그거 알아두시면 좋고 나머지 다주택자 시장은 달라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이것도 여러분이 알아두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안 팔리잖아요. 맞아요. 제가 아마 지금 거래 안 된다고 제일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주식 마인드라고. 주식은 언제든지 팔려요. 부동산은 오히려 제가 제일 많이 말씀드리죠. 제일 큰 리스크가 뭐다? 가격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안 팔리는 거다. 유동성, 돈을 잘 확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드리죠. 부동산이 불로소득이 아닌 이유는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 안 팔린다 하는 걸 왜 각인드리냐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안 팔립니다. 지금 몇 개월치 안 팔립니다. 저 작년에 전세 놓는데 11개월 걸렸습니다. 대출이자 갚느니라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리스크들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경각심이 드시죠? 이런 리스크들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안 사고 이런 것 때문에 전세를 택하고 이렇게 집을 안 사게 되면 분양이 안 되고 그러면 공급 물량이 줄어들고 전세는 올라가면서 매매가 못 올라가니까 다시 자극을 받는 거예요. 이 프로세스를 모르시는 건데 여러분 부동산은 원래 안 팔리다 안 팔리다 이래요. 이거를 이거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냥 스텝 1, 2, 3가 있으면 스텝 1이에요. 이걸 뭐라 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안 팔리고 있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훨씬 더 양질의 컨텐츠죠. 지금도 무조건 사라는 게 아니잖아요. 안 팔리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팔라고 합니까? 사라고 하잖아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마지막 세 번째예요. 팔릴 때가 있고 안 팔릴 때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언제 깎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집 사시는 이유 있죠. 저는 집을 사시는 분들을 무시를 안 해요. 그분들처럼 다 계획이 있고 이유가 있으니까 사시죠. 좋아요. 그럼 살 때 언제 깎일 것 같아요? 잘 팔릴 때? 잘 팔릴 때는 안 깎여요. 제가 왜 깎아드렸겠어요? 안 팔리니까 깎아드렸죠. 전 당당해요, 여러분. 그러면 깎아드렸죠. 그럼 싸게 사셨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분은 안 깎아줘도 될 때 팔면 더 비싸게 파시겠죠. 이런 거예요. 많은 분들이 책에서 배우고 대형 채널에서 배워오세요. 깎일 때, 잘 안 팔릴 때, 하락기 때 싸게 사고, 그리고 나중에 잘 팔릴 때 욕심을 덜 부리고 팔아라. 뭐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면서요. 지금 안 팔리죠. 지금 안 팔리는데 당연히 깎이잖아요. 근데 안 사시잖아요. 말씀드렸죠. 저 같은 사람들과 많은 분들이 역행하는 이유를 아직 모르시겠어요. 많은 분들은 지금 깎이고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데다가 어떤 핑계를 다시냐면 폭락한다. 이제부터 반토막 난다. 3분의 1 토막 난다. 이제부터 다주택자들 던지기 시작된다. 난 쟤네 설거지하기 싫다란 이유를 대시는데 제가 이거 하나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미래는 못 맞추지만 여러분 그 말씀 저 몇 년 전부터 똑같이 계속 들어왔어요. 그리고 계속 틀렸고 그냥 틀리면 말고 오시잖아요. 전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알아두세요. 이 얘기가 앞으로 폭등한다는 뜻이 아니라 부동산은 팔릴 때가 있고 안 팔릴 때가 있는데 진짜 싸게 살 수 있을 때는 저렴하게 거래될 때가 아니라 진짜 안 팔릴 때예요. 그런데 이런 시기에는 더 내려간다고 못 사시고 제 말이 맞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집값 내려가면 절대 못 산다고. 못 사시잖아요. 그런 마인드가 지금 못 사요.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매수인은 생각보다 바보가 아니다. 저야말로 매수인을 존중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가 있죠? 집은 안 팔리는 기간이 반드시 있다. 이거 자체가 리스크고 이것 때문에 투자하고 수익이 날 수 있는 거다. 세 번째는 뭐예요? 이렇게 안 팔릴 때 사는 게 싸게 사는 길인데 사람들은 결국 사지 않는다. 역행한다는 건 이럴 때 정말 싸게 깎아서 사는 것이다. 근데 여기다 뭐라 그러세요? 미쳤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없는 거라고요. 냉정하게 들리시겠지만 오늘 제 영상 한 두세 번 들으시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틀린 말이 있나? 그럼 여기다 대고 이 얘기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랑은 아예 안 맞는 거죠. 거봐, 결국 하락한다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니까요. 전 시장에 대한 의견은 지난 영상에서 다 드렸어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듣고 싶은 얘기만 듣지 마세요. 예,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시면 나한테 도움이 안 돼요. 여러 의견을 들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제가 봤을 땐 한쪽에 치우치신 것 같아요. 제가 치우쳤다고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안 팔린다고. 깎아드렸다고. 안 팔려서 죽을 것 같다고. 전세도 안 나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현재 시장이에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새벽 4시에 잠이 깼어요. 요새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아가지고 새벽 4시에 잠을 깨서 도저히 막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나가서 한 3시간 정도 걷고 진짜 한 3시간 정도 걷고 잠깐 일 보다가 오늘 와서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또 바로 지금도 아침인데 바로 나가봐야 되거든요. 좀 이따가 일정 보러.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걸 들으시면 저는 솔직히 그건 좀 섭섭하기도 하고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게 있는데 댓글을 보고 막 흔들리신다고 하니까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다른 영상을 보고 흔들리세요, 여러분. 왜 거기 흔들리세요?
여러분 유튜브는 익명이에요. 아무거나 막 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세요. 그게 여러분이 이제 유튜브를 하시거나 입장에 바뀌어보면 이해가 되시는데 또 댓글 다실 때 신중하게 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안 그런 분도 엄청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시장이 어느 쪽에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던 간에 알 거는 다 알고 좀 반응하시고 공부하시는 게 좋다는 마음에 영상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